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티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바로 파티를 가는 그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황색 패딩 딱 입어주면 아주 패셔니스타 아주 제대로, 농담이죠. 그걸 입고 어딜 파티를 가나요. 여기다 그렇죠. 파티를 갈 때는 이렇게 털조끼 여기다 이제 딱 입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봐봐요. 딱 여기 이렇게 딱 이거 올리는 순간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농담이고요. 이거 입고 갈 거 아니고 숄 같은 거 걸치고 갈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날 때문에 그렇게 파티를 간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떤 파티인지는 여러분들 메이크업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라로슈포제 모공 케어 토너. 원래 명칭은요, 에빠끌라 클래리파잉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제가 라로슈포제 좋아서 이렇게 사서 쓰고, 구독자님들 선물로 사서 쓰고, 라로슈포제에서도 또 선물로 막 보내줘서도 쓰는데 되게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도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모르겠어요. 더마 코스메틱? 이런 약국 브랜드들의 제품은 왠지 아무 얼굴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인 건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잘 맞게 쓰는 제품입니다. 커피 먹으면서 쿠키를 먹어요. 제가 아침을 먹고 지금이 4시인데 배고픈데 커피 먹으면 너무 벌벌 떨려서 이걸 먼저 해야지.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요거는 제가 2통째 써보는데 처음에 구독자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저한테 문화센터에서 선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또 겨울 학기에 신세계 아카데미를 도는데요. 선물 사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그 강연료 책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연료도 내시고 막 어떤 분들은 회사 월차 내시고 막 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마음이 벅차거든요. 그 막 아카데미에서도 제 강좌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미 그쪽에서도 저에게 막 칭찬해주시고 막 이러시니까 제가 그걸로 충분히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는 걸로 충분하니까 진짜 선물 안 사오셔도 돼요. 제가 그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편지는 좋은데요. 선물은 정말 안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킨 옥시젠 스트렝스닝 컨센트레이트 안시 옥시던트 세럼 비오텍. 이것도 제가 계속 써보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건조해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세럼을 2단계로 레이어링해서 써줘요. 그러면 조금 덜해요.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엄청 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질러 드듯이 피부 표면을 살짝 만져준 후에 하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흡수가 잘 된 겁니다. 비자 시카밤. 시카 계열의 크림이 많이 나오는데 메이크업 할 때에도 되게 매끄럽게 잘 발리게 해주는 제형은 저는 아직 얘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시카는 밤에 발라도 되게 좋잖아요. 얘는 낮에 발라도 밤에 발라도 많이 발라도 그렇게 파운데이션 바르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 않는 제형이라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저는 추천하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런 피아노라고 할 뻔했어. 입에 미끄럽게 발려요. 아까 세럼 했을 때 끈적했잖아요. 지금 이걸 바르고 나면은 그건 없어져요. 이제 끈적한 거는 세럼까지 끈적하고 겉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거는 크림으로 해주면은 딱 겉에는 파운데이션이 잘 발리고 속에는 끈적하게 수분감과 영양감이 차있고. 저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해요. 편집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가버렸어. 머리를 좀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후닥후닥 말리고 삥 꽂았어요. 드라이를 하고 나면 얼굴에 수분감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손을 씻었고요. 그럼 비자시카밤을 볼뜨게 마지막에 바른 크림을 한 번 더 레이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선크림이나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발라주면은 조금 낫겠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건조함이 밀려오는 거는 밤 타입으로 겉에서 눌러주면은 또 좀 완화가 됩니다. 썬베이스 오랜만에. 이 베이스의 촉촉함은 정말 짱이에요. 물론 가볍고 촉촉한 것도 있는데 얘는 무겁고 촉촉해서 얼굴에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얘는 가벼움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혹시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데 요거 촉촉하다고 했다가 구매하시면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나는 무거워도 따뜻하고 촉촉함, 유분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추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고 다른 베이스를 잘 안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프라이머. 사실 그 파티장이 얼마나 이걸 땡기면서 열어야 돼.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둑어둑하지 않을까. 저는 되게 MCN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남다른 감정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없었을 때 직원 1명, 한국을 담당하는 1명 그렇게 있었던 회사가 지금은 인원도 그에 거의 20배 가까이 커졌고 사무실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런 거 제가 다 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데 오늘 법인 회사가 되어서 런칭 파티를 해요. 그래서 가수분들도 초청해서 오시고 저희 소속된 크리에이터들도 오시고 조금 더워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여기는 11월에도 막 에어컨을 켜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촬영할 때는 아낌없이 켜고 있어요. 다크서클을 코렉터로 바비브라운 코렉터 라이트 피치. 바비브라운에 가시면 코렉터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센스 있는 언니에게 좋은 색깔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보통 라이트 피치 정도 구매를 하시면은 웬만한 다크서클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깔 비스크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너무 어두울 수 있어요. 컨실러 다 썼어요. 이거는 한번 사면은 진짜 오래 써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컨실러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색조 제품을 막 사고 나와서 한 20만 원이 훅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 컨실러는 너무 잘 나오니까 굳이 뭐 바비 거 꼭 아니어도 코렉터는 바비랑 베네피트 추천합니다. 볼따구. 오늘 파운데이션은 색깔이 고민돼요. 비실크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를 쓸 건데 페탈 Y를 쓸까 아이보리 P를 쓸까 싶은데 이걸 생방으로 진행했을 때 채팅창에서는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핑크 계열이 좀 더 자연스럽다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제 피부는 노란데 홍조가 너무 빨갛다 보니까 그날 유독 더 빨갰어요. 그래서 핑크 베이스가 더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포에버의 106번 기본 납작 브러쉬. 이 비실크랑 납작 브러쉬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아주 미끌리듯이 발려요. 완전 쫀쫀하게 잘 먹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하얗게 표현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좀 많이 해주고 펄을 좀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 비실크가 발릴 때는 대빵 미끌리게 발리는데 올라가고 나서 시간이 딱 좀만 지나면은 확 픽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속력 면에서도 괜찮고 미끌리듯이 발리는 게 제형이 좀 얇거든요. 그래서 제형도 얇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 유분기하고 자연스럽게 섞이고 자연스럽게 기름광 올라오게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에스쁘아가 파운데이션 연구는 좀 열심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 좀 좋아해요. 쿠션이 많이 나오고 편하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메이크업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쿠션도 개발을 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이런 쪽을 붙들고 있어주는 회사가 있는 게 저는 그 회사가 그냥 보이진 않더라고요. 화면에 되게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제 밑에 입은 옷이 되게 어둡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화장하실 때 먼저 옷 입고 화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화장하시고 마지막에 옷 갈아입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틱틱하면은 그날의 메이크업하고 뭔가 잘 어우러지는 게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이걸 입을 거니까 메이크업이 이래도 돼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데 약간 저도 그걸 잘 못하는 편인데 밑에 입은 옷이 칙칙할 때 위에 화장하고 잘 안 어울리면 오늘 왜 이렇게 칙칙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느낌이 조금 상상이 안 될 때는 확실히 옷을 먼저 입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뷰티 튜토리얼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 저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하면서 되게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거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그렇다고 따로 제가 뭐 학원을 다니면 그것도 좋긴 하겠죠.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학원도 알아보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더 감각을 키워야 하고 많은 부분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라도 익혀야 하는 분야는 메이크업이라기보단 전체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헤어부터 신발까지 한 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옷장 정리 영상도 일상 채널에 안 올리고 뷰티 채널에 올렸어요. 옷도 뷰티니까. 패션과 뷰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패션 학교 가는 거 거기에선 어떤 것들을 배울까 막 궁금해했는데 하이빔? 오늘은 빔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현장에서 의상 담당 일하시는 분들도 뵙고 하니까 이거 진짜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이건 다른 납작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슬금슬금 해줄게요. 이 하이빔이요, 되게 피부가 저처럼 요철이 많은 사람한테 되게 적합한 그런 하이라이터는 아니에요. 요철이 많을수록 파데가 밀착이 조금 더 덜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발로 발라도 잘 발린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런 의미 때문이에요. 요철이 많으면은 약간만 힘이 가도 훨씬 더 잘 벗겨지는? 아무래도 울퉁불퉁하니까 이 지나가는 게 힘이 균일하게 전달이 안 될 테고, 그러다 보니 벗겨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 파우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벗겨지네. 파데 더 발라야겠다. 그래서 요새는 예쁜 하이라이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액상 하이라이터는 덜컥 사는 거는 조금, 내 지갑의 사정이 지금 좀 힘이 든다 그러면은 더더욱 덜컥 사면은 조금 좀 이제 여유 생겼을 때 기분 전환으로 그래도 하이빔 유명하다니까 한번 사볼까? 액상 하이라이터 한번 사볼까? 뭐 그러면은 사는 건 좀 말리진 않지만, 내가 효율을 따져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먼저 사고 액상을 사는 거를 저는 좀 더 권해요. 피부에 아무나 쉽게 딱 스며드는 그런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파우더 택배도 오고 영상도 올렸고, 슈에무라 더 라이트 벌브 글로잉 페이스 파우더. 이 파우더가 웨딩샵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슈에무라 매장 언니가 했어요. 그렇다 하면서.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파우더 자체에 미세 입자 펄이 들어있어서 얼굴이 되게 반짝반짝해 보인다고. 근데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하하하하하. 사실 뭐 펄이라는 게 얼굴에 광 나고 이런 게 이런 파우더 하나 발라가지고 광이 날 수도 있지만, 베이스에서부터 광 나는 베이스를 처리를 해주고 마무리에 또 이런 펄이 있는 파우더를 해주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글로시한 느낌이 나겠는데, 제가 지금 요즘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펄 따위 보이지 않은, 입자가 고와서 써요. 여기 외곽에 제가 지금 파데 잘 안 발랐거든요. 쉐딩 안 하려고. 근데 제가 지금 막 영상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 퀵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BCL의 브로우 래쉬 앳 ET라고 하는 건지 그레이시 브라운인데, 이게 되게 또렷하게 눈썹을 그리고 싶은 날에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 색깔이 그레이시 브라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게 자연 검정 모발에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너무 브로우가 얇다 보니까 섬세하게 컨투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리는데 좀 답답하고 삑사리 났을 때 좀 부담감도 뭔가 더 생기고 그래요. 아야, 털에 걸렸어. 왜 좀 두꺼운 브로우는 삑사리가 나는 것 자체가 별로 없고 그냥 좀 나도 모르게 브로우가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한 줄 한 줄 생기다 보니까 눈썹을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겠다는 상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기 시작하면은 좀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얇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파우더 타입으로 좀 눈썹을 잡아주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밑바탕을 파우더로 깔아주는 거죠. 아, 눈이 건조해.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올려주는 용도로 써도 좋아요. 왼쪽 눈썹이 지금 더 얇아요. 역시 오랜만에 써도 좋군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더툴랩 브러쉬 제품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건 이 스크류 브러쉬예요. 딱 사용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꺾여져서 아예 나온 것도 좋고, 다른 브러쉬들 색깔과 다르게 살구색이어서 브러쉬통에서 꺼낼 때 찾기도 좋고, 특색 있는 것도 좋고, 스크류 브러쉬 매우 좋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 스틱 섀도우를 할까 그냥 할까. 원래 스틱 섀도우가 아무리 안 낀다고 해도 조금 끼긴 끼거든요. 물론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차이인데 프라이머 좀만 해야겠다.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어반디케이에서 딱 건져와야 될 건 이 프라이머. 써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제가 더 이상 브랜드 측으로 받는 제품이 없을 때 아이 프라이머로 구매를 한다면 뭘 할 것인가 하면 전 어반디케이. 저 약간 성향이 로라 메르시에의 캐비어 스틱 아이 컬러 오 내추럴, 막 그렇게 엄청 이건 별로다, 이거 진짜 제품 싫다 이런 거는 잘 없는데, 이게 한참을 쓰다 보면은 그 종류 중에 이게 나는 최고였다, 이걸 사고 싶다, 내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어떤 제품에 조금 안 좋은 점을 막 이렇게 확 말을 잘 못하겠어요. 물론 안 좋은 제품을 여러분 저는 영상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제품을 제조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뭔가 마음이 그래요. 이거 예쁘죠? 이 크림 스틱은 너무 많이 바르면은 나중에 끼임 현상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만 터치하고 손으로 얼른 블렌딩 해버리는 거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갔다 왔는데 그 강연 갔다 온 얘기는 나중에 정식으로 제대로 정신이 있을 때 하고 싶은데 이 말씀만 드리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받은 제품 중에서 안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걸 영상에서 어떻게 말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제품은 영상에 안 나와요 이랬더니 다들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모르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좋은 제품은 영상에 안 나와요. 광고도 이렇게 유가 광고 돈 받고 제품 홍보하는 일 하잖아요. 안 좋으면은 안 해요. 그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해요. 왜냐면 하는 순간 제가 브라운색 섀도우 또 갖고 올게요. 입생노랑의 꾸띠르 팔레트 13번. 그 중에 요거 쓸 거예요. 아무튼 왜냐하면 안 좋은 제품을 왜 안 하냐면 얘랑 섞어야겠다. 뭐 그 광고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돈의 값어치보다는 제 유튜브 채널이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더 높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또 지금 굉장히 멋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채널의 존재? 여부? 그걸 가장 조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심한다는 표현이 좀 안 맞나? 저는 그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물 들어올 때 노 심하게 젖다가 배가 전복되느니 그냥 슬금슬금 가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제품은 영상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언더에도 두 개를 똑같이 섞어서 이렇게 이쪽에도 그리고 여기 하얀 색깔을 앞 코너에 좀 오늘은 밤이고 파티고 하니까 강력하게. 근데 이거 되게 하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다. 피카소의 이거 777번 이 브러쉬도 있으면 되게 잘 써요. 이렇게 앞 코너에 찍어줄 때도 잘 쓰고 아이라이너도 슬슬 풀어줄 수 있고 언더에도 살살 칠할 수 있고 용도가 조금 많은 되게 추천하는 피카소 브러쉬입니다. 이건 제가 다 산 거고요. 제 뷰러를 하고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뷰러는 시세이도 좀 시원하게 올리고 싶을 때는 이게 잘 맞아요. 저 어릴 때 마스카라 하면 눈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마스카라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시려운 게 아니라 시려움에 익숙해졌어. 오늘 속눈썹 붙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급할 때에는 속눈썹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뒤쪽에만 붙여도 내 맨 속눈썹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가 나기는 나는데 잘라서 붙여야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밖에 있어야 될 때 떨어지면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반토막 붙여놓으면 그거는 떨어질 일은 없더라고요.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눈 앞머리에서 떨어지는 건데 좀 정교하게 붙이면 괜찮은데 시간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붙였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게 보인다. 에스쁘아의 컬러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스위치 온. 이것도 깎아 쓰는 건데 눈 앞머리에 로즈 골드를 살짝 더 가운데까지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이런 펜슬 타입의 펄은 좀 사기가 좀 무서워요. 너무 빨리 굳어. 아이라이너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클리오 거. 이게 엄청 브라운이긴 한데 약간 펄이 콕콕 박혔으면 좋겠는데 클리오 거는 뭔가 제가 원하는 색이 없고 매포로 할까? 이거 굳었을 텐데. 여기서 화장을 하면은 제품을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거든요. 이거 나온다. 이건 정말 마성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얘 뒤를 잇는 아이라이너가 에스쁘아 거고 얘는 저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오 걸로 꼬리를 조금 정교하게. 그리고 붓펜으로 또 잡아줄 거예요. 길게. 하지만 너무 올라가지는 않게. 너무 내렸나? 컨셉인 척 그냥 내려야겠다. 이쪽도. 이게 사실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빼야 훨씬 잘 돼요. 저도 촬영하느라 한 손에 하는 거를 익숙하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역시 한 손 이게 잡고 빼는 게 훨씬 수월하고 혼자 할 때 아이라이너 훨씬 더 잘 그려지고 그래요. 이렇게 클리오랑 같이 쓰니까 되게 궁합이 잘 맞는다. 이거 발림성 짱. 나이스. 좋아. 요거 섀도우 팔레트 하나 갖고 있으면 엄청 유용해요. 이제 가운데 걸로 풀어줄 건데 이게 골드 펄이나 화이트 펄이 쓸 일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화이트 펄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화이트하면서 엄청 튀지가 않아가지고 데일리하게도 쓰기 괜찮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말한다고 속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하하하. 우리의 입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손은 한 가지 화장을 하면서 뭘 먹는 걸 못하지만 입은 이거를 하면서 씹어 먹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도 있고 참 아주 소중한 존재 같습니다. 끝에를 약간만 해서 살짝 음영만 잡고 너무 많이 해서 스모키 느낌까지는 아니게 깔끔하게 립이 강조되고 빛이 강조되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한 번만 찝어주고 오늘의 엄청 펄땡이는 이니스프리의 별에게 가는 길. 이름 보소. 이런 이름은 우리나라에 밖에 없지 않나요? 뭔가 나스처럼 야한 이름도 없듯이 약간 펄 달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이런 이름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쁘다니까요. 이니스프리가 섀도우를 꾸준히 계속 제품을 내놓더니 뭔가 이런 펄도 이제는 되게 고급지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주의 감성의 케이스에서 아주 퀄리티가 끝장나는 그런 섀도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왜 느끼냐면 펄은 예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입자도 더 고와진 것 같고 무펄의 제품들을 써보면은 아이라이너 풀어줄 때 빙글빙글 떨어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입자들이 밀착이 잘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여기 마이팔레트 시리즈에 나온 섀도우들은 무펄도 되게 밀착이 잘 돼가지고 아이라이너 풀을 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펄들을 아까 이 피카소 777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도 막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이 펄이 막 엄청 이렇게 푸슉푸슉 붙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음영만 살짝 잡힌 이런 느낌이 됐어요. 이 옷하고 뭔가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살짝 붙여서 지금 제가 부은 이 얼굴을 조금 더 여백을 줄이면서 화려함을 더해주면서 밋밋해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좀 긴 래쉬는 반만 붙이면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긴 거 쓸게요. 투명 라인 브라운 12mm인데요. 아리따운 거 아이돌 래쉬 3호 돌리 아이예요. 얘를 뜯어가지고 뒷부분에 너무 긴 거 한 2, 3mm 잘라내고 한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고 이게 진짜 메이크업이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하고 더 잘 맞는 게 이런 속눈썹 자르고 할 때 이제 속 터져요. 속 터져. 저는 이제 꼼꼼할 때는 꼼꼼하고 아닐 때는 또 헐렁벌렁 그런데 그래도 원래 성격은 좀 꼼꼼한 편이긴 해요. 근데도 이런 속눈썹 자를 때 속 터지죠. 근데 이럴 때 이 가위가 잘 들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져요. 디오 풀. 저는 이거를 분작물이나 하룸인가? 그런 사이트에서 사요. 가격대를 저렴한 걸 찾지는 않아요. 이거는 가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면 좀 의심해요. 저렴해봤자 한 3,000원? 그 정도 차이라서 정가 9,000원에서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트위저 이게 생각보다 집게에 돈 투자하면 아깝지 않나 싶은데 이 트위저를 괜찮은 걸 쓰면 속눈썹 붙일 때 훨씬 좀 편안해져요. 한 50% 정도 편해져요. 이거 파리바게뜨 쿠키인데 엄청 맛있네요. 쿠키 세트. 풀이 너무 마르면 안 돼. 제가 영상 올려놓고 왔댔잖아요. 댓글 보다가. 이 풀을 양 끝에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슬쩍 말랐을 때 눈 위에 올려놓고 약간 앞뒤가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앞에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를 올려주면은 괜찮아요. 너무 뚝 달려서 뒤만 있나? 어쩌지? 앞에 거 붙일까? 잃어버린 앞에 것도? 여기 있는데 붙여야겠다. 이제 꼬물꼬물 하다 보면 재밌다니까요. 꼬물꼬물 옛날에 막 POP 하고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아무 쓸데없는데 혼자 막 집에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포스터 칼라 사가지고. 말리는 동안 또 댓글을 봐요. 아니 그냥 다 붙이는 게 낫겠다. 이거는 이제 뷰러로 꺾어줄 거예요. 클리오의 붓펜 킬 브라운으로 여기 앞머리가 없으니까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앞머리를 채우고 또 마스카라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블러셔를 섹스 어필로 이렇게 좁게 바를 거예요. 그 위에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올릴 건데 굉장히 좁은 영역에 은은하게 말고 뿌악!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맥의 비밍 블러쉬 완전 이 빛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블러셔랑 어우러지게 물론 제 여드름이 더 티가 나기는 해요. 없던 여드름이 갑자기 살아나네요. 안 보이던 여드름이 살아나지만 괜찮아요. 콧대도 좀 세워주고 음영을 안 잡았네. 아까 쉐딩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음영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여기 코랑 이런데. 일단은 립스틱을 바비브라운의 아티스틱 리퀴드 립. 이건 색깔이 리치 레드예요. 조금 톤 다운된 톤 안 다운됐네?
피카소 컨실러 브러쉬 310번. 이게 아마 립 브러쉬로 나온 게 아닐걸요? 아무튼 310번이에요. 얘를 그 입술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겠습니다. 일부러 아까 립밤 안 발랐어요. 이렇게 건지게 하려고. 아트스틱 얘는 브러쉬를 발라야 예뻐요. 약간 이거는 정직한 레드보다는 핑크기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꽃분홍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좀 더 채도가 낮아도 괜찮긴 하겠는데 발랄하게 가죠 뭐. 허허허허.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진짜로 파티 가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부끄럽다.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도록 한다고 하고 또 말하는데 아무튼 그냥 볼드한 귀걸이를 언제 찰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아주 그냥 대롱대롱 얼굴이 이게 지금 몇 개, 5개 그냥 막 이렇게 대롱대롱. 그래도 이거 그렇게 별로 무겁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손에 그냥 반지 아무거나 끼고 이게 반지가 좋은 거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그런 깜깜한 데 가면 괜찮아요. 거기가 깜깜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 의상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과하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렇게 하고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